오늘은 저번 시간에 순열했고 오늘은 조합을 할 거야. 조합. 내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는 얘기했었는데 순열은 뭐였어? 뭐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 한다면 처음에 올 애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했어? 6, P, 4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는 순열이고, 그리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6명 중에 자, 아니야, 수를 적게 하자. 자, D, A, B, C, D까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으려고 해. 대표 2명. 자, 그러면 그냥 그냥 깡으로 노가다로 계산을 해보면 A, B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C가 될 수도 있고, A, D가 될 수도 있고, B, C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B, D가 될 수도 있고, C, D가 될 수도 있지. 그치? B, A도 되지 않나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줄을 서는 거라면 A가 먼저 오고 그 뒤에 B가 오는 거랑 그 다음에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는 거랑은 다른 거야. 줄 설 때는.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했지. 그럼 내가 A를 먼저 뽑고 B를 뽑으나 B를 먼저 뽑고 A를 뽑으나 똑같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바꾼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6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줄 세우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첫 번째로 뽑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는 거 3가지. 이렇게 뽑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말했지만 A, B랑 B, A랑 서로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예시로 해볼게. 너네 책에 있는 예시로도 한번 해보자. 자,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이렇게 4개의 종류의 나물이 있대. 이 중에서 너네가 3가지 재료를 택하는 거야.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중에. 자, 그러면은 자,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를 뽑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지. 첫 번째 올 나물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2가지.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얘네 셋이 서로 자리가 바뀌는 것도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 바뀌는 개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줄 서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도라지, 콩나물, 시금치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자, 나물의 개수가 3개니까 3개가 줄 서는 거,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4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너네가 좀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나물에서 3개를 넣는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하나를 뺀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겠지. 그러면 시금치를 빼는 경우, 콩나물 빼는 경우, 도라지 빼는 경우, 고사리 빼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조합 파트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 너네가 연습할 필요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줄 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를 기호로 순열 같은 경우에는 NPR이었지. 조합은 NCR 이렇게 표현을 해. 여기서 C는 컨비네이션의 약자야. 오케이? 저번에 P는 퍼뮤테이션이었고 여기는 컨비네이션이다. 그래서 여기처럼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 라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나타내? 4, 12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오케이? 뭐 너네 현재 7명 중에서 뭐 3명을 뽑는다 그러면 7, 12, 3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수를 구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너네 7명 중에 대표 3명을 뽑으려고 한다. 대표 3명을 뽑으려고 해. 그럼 7, 12, 3 이렇게 나타내지. 자, 첫 번째로 뽑는 거 7가지. 두 번째로 뽑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3명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 순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명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3 빼기 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총 35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거를 공식화하면은 뭐랑 똑같냐면 7C3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랑 생각을 해보자. 줄을 세우는 거. 자, 줄을 세우는 거는 7P3 이렇게 됐었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 7가지, 6가지, 5가지 이렇게 3개를 곱하면 됐어. 근데 얘는 뭐까지 생각한 거야? 순서까지 고려를 한 거지. 근데 여기에선 이 컨비네이션 조합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얘네가 줄 서는 경우로 나눠줬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7C3은 뭐랑 똑같다고 볼 수 있냐? 7P3에서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웠어. 근데 단순히 뽑는 것만 생각하면은 순서가 무의미하다고. 그러니까 이 3명을 줄 세우는 거 3팩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자, 그대로 들어갈 거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이거를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가 이 공식 외워줘야 돼. NCR은 R팩분의 NPR.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외워줘야 되는 게, NPR은 뭐였지? 어떻게 외웠지? 그렇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러면 이 NPR, 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에 N-R팩이 붙으니까 R팩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너네가 외워줘야 돼. 오케이? 적어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 요거 NCR은 R팩분의 NPR이랑 똑같고, 그거는 결국 R팩의 N-R팩 분의 N팩이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R 대신에 N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R 대신에 N을 넣었어. 그럼 R 대신에 N을 넣으면 여기가 0 팩토리얼이 되지. 0 팩토리얼은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R 대신에 N 들어가면 N팩분의 N팩이 된단 말이야. 결국 남는 거는. 그래서 N, C, N은 결국 1이랑 똑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R 대신에 너네가 0을 넣었다고 쳐보면은 마찬가지로 N팩분의 N팩 요게 남기 때문에 NC 0도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너네 7명 중에서 오늘 청소할 사람을 뽑을 거거든? 근데 다 뽑을 거야. 그럼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잖아. 전체 다 남는 거. 또는 청소할 사람 뽑을 건데 안 뽑을 거야. 안 뽑는 거고 딱 한 가지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NCN과 NC0은 둘 다 1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내가 너네한테 무슨 말 했냐면, 자, 나물 얘기할 때,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가 있어. 이 4개 중에서 너네가 재료를 3개를 택해서 비빔밥을 만들려고 할 때 3개를 택하는 것보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면 알아서 3개가 남지. 그치? 그래서 하나를 버리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6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6명에서 5명을 자 A, B, C, D, E, F가 있는데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그룹을 만드는 거나 그냥 한 명을 탈락시켜가지고 5명을 남기는 거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같은 말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식이 NCR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NC N-R과 똑같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6명 중에서 5명을 택하는 거나 6명 중에서 1명을 버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6C5나 6C1이나. 오케이? 내가 7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거나 7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경우의 수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 내용도 설명을 해야겠지.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설명할 거 거의 없거든.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이 내용은 너네가 어차피 내년 또는 고3에 볼 내용이야. 너네가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 나누자면 문과 쪽으로 갈지 이과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선택 과목이 있잖아. 첫 번째가 기하, 두 번째가 미적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확통. 너네도 확통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그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이 내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야. 요거는 잘 봐줘야 돼. 자, 이거 똑같은 상황으로 할게. 자, 내가 주머니 속에 1, 2, 3, 4, 5, 5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 중에서 랜덤으로 딱 하나를 뽑아볼 거야. 하나를 뽑았어. 그러면 내가 뽑는 순간 2가지의 기준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1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1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1을 뽑은 경우, 두 번째는 1을 뽑지 못한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겠지. 내가 여기서 붓을 2개를 뽑을 거랑, 아니 3개를 뽑을 거야. 3개. 오케이? 근데 첫 번째로 손을 딱 넣어서 하나를 먼저 뽑은 거야. 근데 그러면 1이 내가 1을 처음에 꺼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을 못 뽑았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겠지. 그럼 1을 뽑았다고 쳐봐. 난 이 중에서 5개 중에 3개를 꺼낼 거야. 근데 하나를 꺼냈는데 1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는 4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오는데? 자, 내가 1, 2, 3, 4, 5, 5개가 있어, 구슬이. 첫 번째 구슬을 뽑았다고.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5개 중에서 3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원하던 1을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총 남은 구슬은 몇 개야? 4개지. 그러니까 전체 구슬의 개수는 4개지.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만 더 뽑으는데 2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내가 1을 만약에 뽑았다면. 오케이?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1을 뽑지 못했어. 1을 뽑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슬 3개가 필요한데 1을 지금 못 뽑은 상황이야. 그럼 일단 전체 개수가 몇 개야? 남아있는 거? 4개. 이 중에서 내가 뽑아야 되는 건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3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뽑고 싶어. 자, 1, 2, 3 뽑고 싶어. 5개 중에 나는 1, 2, 3을 뽑을 거야. 오케이? 1, 2, 3을 뽑을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을 뽑은 경우에는 내가 전체 5개 중에서 1을 하나 뺐으니까 4개가 남았겠지. 이 중에서 내가 더 뽑아야 되는 건 2개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1을 못 뽑았다고 쳐봐. 못 뽑았어. 그럼 전체 구슬의 개수는 4개가 됐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여기서 4를 뽑았다고 쳐봐. 자, 4를 뽑았어. 그럼 내가 꺼내야 되는 거는 3개가 남았지. 전체 개수는 몇 개야? 4개.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처음 상황이 뭐였냐면 내가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 4C2 더하기 4C3 요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다시 설명할게. 자, 5개 구슬이 있어. 내가 여기서 1, 2, 3을 뽑고 싶어 지금. 오케이? 그럼 내가 첫 번째 구슬을 딱 뽑았을 때 1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뉘어보자고. 그럼 만약에 내가 1을 뽑았다면 전체 구슬 남아있는 거 4개일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2개를 원하는 거 2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1을 첫 번째 뽑았다. 그러면 4C2만 남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구슬에서 1이 만약에 안 나오고 4가 나왔어. 뜬금없이 4가 나왔어. 그러면은 전체 구슬은 4개가 남았는데 내가 이 중에서 1, 2, 3,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4C3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해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결국 뭐랑 똑같다? 4C2 더하기 4C3이랑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만약에 5개 중에가 아니라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고 쳐봐. 자, 내가 첫 번째를 뽑았어. 첫 번째를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 뽑았어. 그럼 남아있는 구슬은 전체 몇 개? 그치? n-1개가 전체 구슬의 개수가 되겠지. 그 중에서 내가 더 뽑아야 되는 건 몇 개? 그치? r-1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거 이미 하나 뽑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걸 못 뽑았어. 그럼 전체 개수는 n-1. 이미 하나는 뽑았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추가로 뽑아야 되는 건 몇 개? r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공식을 외워줘야 돼. 이거 나중에 나올 거야. 요거 내년에 너네가 확통을 하려나? 고3 때 할 것 같은데 빠르면 내년 아니면 고3 때. 그래서 만약에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공식 무조건 다시 보게 될 거야. 무조건. 그래서 지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되지? 자, 필수예제 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너네가 아까 그거 있었지? ncr은 뭐랑 똑같다? n개 중에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지 줄 세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다시 예를 들면은 내가 5명 중에서 3명을 줄을 세운다 라고 하면은 5, P, 3 이렇게 되겠지. 줄 세우는 건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냥 뽑기만 할 거야. 오늘 청소할 사람 뽑을 거야. 그러면 이게 5C3이 되는데 얘랑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즉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
근데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반화한 게 아까 뭐였냐? R 팩토리얼 분의 NPR. 요거랑 똑같다고 했지. 얘는 줄을 세우는 거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를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자, NPR이, 너네 저번 시간에 뭐 외웠겠지만, NPR은 뭐랑 똑같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얘랑 똑같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NPR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해 줄 거야.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해 주면은 결국 뭐가 나온다?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너네가 외워줘야 돼.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 풀어보면 NC5가 NC3이랑 같대. 요거는 아까 그거 이용해도 돼. 이런 문제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이 4개의 나물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비빔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3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버리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했지.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나 1명을 떨궈내나 그 경우는 똑같잖아. 그래서 N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것과 N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얘랑 더한 게 N의 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우리 아까 외웠던 공식, 외우진 않았지? 설명하는 거지. 요거. 그러니까 내가 너네 8명 중에서 6명을 뽑을 거야. 8명 중에서 6명. 오늘 나랑 10시까지 할 사람 뽑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6명을 뽑는 경우나 2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나 똑같다는 거야, 경우가. 그치? 그래서 8명 중에서 오늘 나랑 10시까지 보충할 사람 6명을 뽑는 거나 2명을 빨리 보낼 사람을 뽑는 거나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나 N명 중에서 전체 인원에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뺀 인원을 뽑는 거나 경우가 똑같다고. 즉, 여기 뒤에 있는 R에다가 N-R을 더하면 뭐가 나와? N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NC5나 NC3이 같다. 그 말은 N이 8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8명 중에서 내가 5명을 뽑으나 아니면 3명을 버리거나 이 경우가 서로 똑같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1번은 어쨌든 요거를 이용하는 거다. NCR은 NC N-R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N은 8이 된다. 자, 2번. 자, 9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것과 9명 중에서 R-3을 택하는 게 같대. 얘도 똑같네. 앞에 9명 중에서 9명 중에서 이게 똑같다는 건 뭐야? 얘랑 얘를 더했을 때 9가 돼야 한다. 요거 이용하는 거 똑같지. 그래서 R 더하기 R-3이 9가 돼야 하니까 2R-3은 9. 그래서 R은 6.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3번. N 플러스 2에서 2개를 뽑는 거. 요거랑 잘 안 보여.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요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 얘는 n 플러스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라고 치면은 첫 번째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 깎여서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2로 나눈 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
n-1 하고 여기 n-2 그리고 2로 나오는 거. 나 지금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n-1 하고 2로 나오는 거. 자, 그럼 어차피 다 분모에 2 있으니까 2 날려버리자고. 다 곱해버려. 그러면은 결국 남는 거는 요것만 남겠지. 그치? 뭐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계산할 거 계산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n제곱 마이너스 7n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은 7이 될 것이다. 당연히 0은 아닐 테니까. 그지? 그래서 n은 7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아이고. np3은 30 곱하기 n-1c 2 얘랑 똑같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1, n-2 얘는 30에 하고 요거랑 똑같다. 그치? 그럼 어차피 뭐 2랑 30 약분하면은 15에 n-1, n-2 이렇게 되겠지. 근데 n이 1이거나 2일 수가 있을까? n이 1이거나 2일 수 있어? 없지. 왜 없지? 1이나 2면 0이다. 얘가 문제지. 얘가 2명 중에서 3명을 어떻게 줄을 세워? 1명 중에서 3명을 어떻게 줄을 세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n은 1 또는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을 n-1, n-2로 나눠보면은 n이 딱 15만 남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몇 번까지 있니, 예제? 10번? 중간에 끊어야 되고. 자, 예제 2번.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2명 그냥 뽑기만 하면 되지. 줄 안 세워도 되지. 그래서 1번은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 10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10 곱하기 9.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45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2번 집합 A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 집합의 개수래. 그럼 원소의 개수가 3이라는 거는 이 A의 부분 집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만 딱 세면 되잖아. 그럼 원소 3개가 뭐가 들어갈 건지를 선택하면 되겠네. 그래서 7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7p3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그럼 어차피 3 빼기 6이랑 똑같으니까 3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3번 n 이하의 자연수 집합 A에 대하여 n 이하의 자연수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B를 A, B로 놓는데 자 얘는 원소가 뭐야? 순서쌍이야. A, B야. 순서쌍. 오케이? 이제는 조건지 집합 너네도 안 헷갈리지? 이렇게 나와도 그 다음에 A랑 B는 집합 A의 원소래. 즉 n 이하의 자연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A는 B보다 크다는 거야.
이렇게 정의하면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0이다. 이때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야. 딱 하나만 예시로 해볼게. 만약에 n이 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집합 A에는 뭐가 있냐면 3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되니까 1, 2, 3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A, B가 있어야 돼. A, B가. 근데 이 A, B에서 A랑 B는 다 집합 A의 원소여야 하고 A가 B보다 커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네. 2, 1. 둘 다 집합 A의 원소면서 A가 B보다 더 크지.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3, 2. 이런 식으로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A가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세 개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내가 만약에 1, 2, 3, 3개 중에서 1이랑 2를 뽑았어. 근데 어차피 A가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2,1밖에 안 된다. 만약에 내가 3개 중에서 1, 3을 뽑았어. 근데 A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3,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 만약에 자연수가 n이다. 그럼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뭐야? 120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n-1 요거를 2로 나눈 게 120과 똑같다. 그럼 2를 곱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24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16에 n 플러스 15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은 16 이렇게 된다. 예제 3번 9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회장 먼저 뽑는다고 치면은 9명 중에서 회장 1명을 뽑아야겠네. 그치? 얘는 당연히 9가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남은 8명 중에서 부회장 2명을 뽑아야 돼. 근데 얘는 순서가 안 중요하지? 순서 상관없지? 그래서 8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8 곱하기 7 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28가지다. 그래서 9 곱하기 28 하면은 252 나오겠네. 그 다음에 2번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근데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일 경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2가지가 있겠네. 둘 다 1학년인 경우와 그 다음에 둘 다 2학년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겠지. 그럼 둘 다 1학년인 경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10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2학년인 경우는 7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21가지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31가지가 되고 4번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자. 한 번에 끝낼까? 10분 쉬었다 하자 그래. 자, 4번 A, B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A, B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래.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자, 이렇게 7명이 있어. 이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았는데 A, B가 모두 포함돼야 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A, B를 고정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A, B는 확정이야. 얘는 경우의 수에 포함이 안 돼. 얘는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5명 중에서 1명만 마무리 지으면 되지. 5명 중에 1명만 뽑아서 마무리만 지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OC1. 그래서 5가지랑 똑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A,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A, B가 없다고 쳐버리는 거야. 왜? 얘네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OC3과 똑같다. 그래서 10가지. 너네가 혹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6C4 이거 구해야 돼. 그럼 너네 이렇게 할 거라고. 얘 4팩분의 6P4랑 똑같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얘 4팩으로 나누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6C4는 뭐랑 똑같아? 6명 중에 4명을 내가 뽑는다는 건 2명을 버린다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6C2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계산이 훨씬 쉽다고. 요거를 좀 잘 써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조합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을 거다 라고 했었지. 그 이유가 얘 때문이야. 이거 계산하려면 너네 머리 터진다. 숫자 커지면은. 그래서 얘 OC3 같은 경우도 그냥 OC2라고 생각하고 구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5, 4, 20을 2로 나누면 10 이렇게. 자, 마지막 3번. A, B 중에서 한 명만 포함되는 경우.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A가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A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자,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 안 돼야 돼. 자, 그럼 A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두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네.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지. 왜? B는 이미 안 들어가는 거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채워야 되니까 얘 10가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A가 안 들어가고 B는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마찬가지로 A는 볼 것도 없어. 얘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B는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럼 남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OC에서 10가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20가지가 된다. 이해됐어? 10분 쉬었다가 7시 5분에 다시 와서 5번부터 하는 걸로 하자. 어, 5번 보면은 남자 7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자, 1번 보면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된다. 적어도 들어가 있으면 뭐 생각하라고? 여사건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남자로만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남자 7, 여자 5이면은 전체가 12명이니까 12명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얘에서 뭘 빼면 된다? 남자로만. 그래서 73, 요걸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220 마이너스 35 하면은 185 이렇게 되겠네. 자, 2번.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각각 1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 얘가 무슨 말 하는 걸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각각 1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 성별이 또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명씩은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남자로만 되어 있고 여자로만 되어 있고 이런 거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남자로만 3명을 뽑는 경우는 위에서 구해놨지. 35가지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여자로만 3명을 채우는 경우를 구해주면 돼. 그럼 OC3에 10가지지. 그래서
여기서 10가지만 더 빼주면 된다. 전체 경우의 수 12C 3. 여기에서 남자로만 위원을 뽑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로만 위원을 뽑는 경우, 요 두 개를 같이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75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다음 6번. 남자 6명과 여자 5명이 있을 때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여기서는 너네가 좀 그 줄 세우는 거랑 뽑는 거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 일단 남자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겠지.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일단 자, 뽑기만 해. 6명 중에서 2명을.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해. 일단. 그럼 얘네가 이제 4명이 뽑힌 거지. 이제 여기서 이 4명을 줄을 세우는 걸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곱하면 돼? 4팩을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차피 6명 중에서 남자 6 중에서 둘 뽑아서 줄 세울 거고. 그러니까 6P2. 여자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울 거고 5P2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2명씩 뽑아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줄을 세워줘야 돼. 알겠지? 그럼 곱하면은 야 되게 크다. 자, 2번 투수와 포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된 야구선수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거래. 근데 투수와 포수가 모두 포함되고 그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투수와 포수는 일단 확정이네. 2명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랑 다름없네. 그럼 나머지가 몇 명인 거야? 나머지 7명 중에서 여기서 더 들어갈 2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2명을 뽑았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투수, 포수, A, B 이렇게 있다고 쳐봐. 4명이. 근데 투수랑 포수는 이웃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덩어리가 지금 하나, 둘, 3개니까 3개 줄 세우는 거 3팩에다가 그리고 투수랑 포수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2팩을 추가로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몇 가지다? 12가지다. 그러면 7C2에다가 쟤를 곱해주면 7C2가 21, 얘가 12. 그러면은 252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7번 두 집합 x가 1, 2, 3이 있고 y가 2, 4, 6, 8, 10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자 x가 1, 2, 3 y가 2, 4, 6, 8, 10 이렇게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 f가 b가 a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a, b는 둘 다 x에 포함되는 애인데 만약에 뭐 1이라고 하면 2가 더 크지 그러면은 f1이 f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얘가 4를 선택했어 1이 그러면 2는 1보다 크지 그러면 얘는 얘보다 더 큰 애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2는 선택 못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럼 3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 세 개가 어쨌든 하나씩은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선택받는 애는 3명이 되겠지. 3개가 되겠지. 그럼 이 5개 중에서
누가 선택받을 것이냐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2, 4, 6을 선택할래. 그럼 어차피 순서는 강제야. 1이 2랑 되어야 되고 2가 4랑 돼야 되고 3이 6이랑 돼야 돼. 어차피 이 조건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결국 5개 중에 선택받을의 3명을 정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Y 5개 중에서 선택받을의 3개만 정해주면은 어차피 순서는 강제다. B가 A보다 크면 FB가 FA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B가 A보다 크면 FA가 FB보다 커야 된대. 얘도 똑같아. 만약에 내가 Y 값을 6, 8, 10 요 3개를 정했어. 그럼 어차피 1이 제일 큰 10으로 가야 될 거고 2가 8로 가야 될 거고 3이 6으로 가야 될 거라고. 어차피 뽑아야 되는 애는 강제로 선택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뭐만 하면 돼? 그냥 5개 중에 선택받을 3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야. 둘 다 10가지가 되겠네. 이해되니? 자, 그 다음 1페이지 8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있을 때, 자, 1번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거 선분 아니야? 직선이야. 직선은 끝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일단 이 9개 중에서 2점을 선택해야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그냥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라인 한번 봐봐. 이 라인. 내가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 나오고, 이 1번이랑 3번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 똑같이 나오고, 2번이랑 3번을 선택해도 이 직선이 똑같이 나온다고. 즉, 겹치는 직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게 몇 개가 존재하냐? 요 직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겹치는 상황이 8개 유형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 8개의 직선상에서는, 자,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왜 3개냐? 요 한 라인의 점이 3개니까.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하나를 빼준 걸 얘에서 빼줄 거야. 아, 여기 8 붙여야겠지.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다는 건 뭐야? 이 한 직선, 이 라인에 점이 3개가 있지. 이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건 1번, 2번이 될 수도 있고, 2번, 3번이 될 수도 있고, 1번, 3번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얘를 뺐다는 건 뭐야? 이 직선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이 아예 사라지면 안 되잖아. 하나는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빼주는 거야. 하나 제외하고 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하나는 남겨두고 빼라는 거야. 뺄 거면. 오케이? 근데 이 한 직선당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직선이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 8을 곱해준 상태로 빼주면 돼. 그래서 36에서 8, 얘는 3이니까 2에서 20까지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나는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일단 9개 중에서 2개 뽑는 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지. 근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여기 이 직선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3개가 겹친다고. 어떻게?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 이렇게 3개가 겹치는 거야. 그럼 3개가 겹친다는 건 내가 2개만 날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36에서 2개, 아니, 몇 곱해? 빼줄 거야. 한 직선당 2개. 근데 이런 직선이 몇 개? 8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오케이? 똑같은 결과야. 너네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9개의 점이 있고 삼각형이라는 건 적어도 점이 3개는 있어야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2개 가지고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9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냐? 이 같은 직선상에 있는 3개를 뽑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그래서 같은 직선상에서 3개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해줘야 돼. 근데 이런 직선이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존재해.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9C3에서 8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은 몇 나오나? 42, 3, 124인가? 87. 84에서 8 빼면 76? 개가 나오네. 방금 그 문제는 많이 나온다. 별표 쳐줘. 앞으로 계속 볼 유형이야. 그리고 이번에 할 이 9번 유형도 너네가 엄청 많이 볼 유형이니까 얘도. 근데 얘는 직사각형 형태로 잘 안 나오고 보통 이거 평행사변형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이 몇 개게 이런 식으로. 아마 너네 그 밑에 유제는 있을 거야. 평행사변형 문제가. 네.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나 푸는 방법은 똑같아. 자,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직사각형의 변이 몇 개야? 4개지.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직사각형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내각이 모두 직각이고. 그럼 얘는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냐면 세로선이 2개가 있고 가로선이 2개가 있으면은 사각형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로선이 몇 개고 가로선이 몇 개인지를 파악해 줘야 돼. 자,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존재하네. 그럼 우리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세로선 2개에 가로선 2개가 이렇게 그어지면은 요 사이에 직사각형이 생긴다고. 내가 만약에 이거 잠깐 선 지웠다가 이따 다시 할게. 내가 만약에 난 요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요 직사각형.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세로선을 얘랑 얘를 선택하고 가로선을 얘랑 얘를 선택하면은 딱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세로선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그래서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로선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 그래서 가로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곱하면은 10 곱하기 6 이렇게 60까지가 된다. 오케이? 평행사변형도 개수가 하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세로선 몇 개 중에 2개 뽑는 거, 가로선 몇 개 중에 2개 뽑는 거 해가지고 둘이 동시에 생겨야 되니까 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조그만 정사각형 딱 봤을 때 몇 개 보여? 일단 기본적으로 12개짜리 12개가 보이지? 넓이가 1짜리인 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6개가 보이지. 그 다음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2개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20까지가 된다.
마지막 예제 10번.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했어. 이 점을 기준으로 했어. 그럼 대각선이 몇 개가 나와? 팔각형에는? 다섯 개가 나오지? 그치? 왜 다섯 개냐? 일단 두 점을 연결해야 대각선이라는 게 생길 텐데 일단 그게 나는 뽑힐 수 없을 거 아니야? 나랑 나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 양옆에를 연결했을 땐 이건 대각선이라고 안 부르지? 그냥 변이 되는 거지. 그래서 3개는 제외해줘야 돼. 그래서 8개 중에 3개 제외하면 얘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가 되겠네. 그치? 이거 중학교 때도 너네 이거 구해봤을걸? 그치? 그래서 중학생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풀면 되냐? 얘 한 점당 대각선이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와. 근데 팔각형이니까 이런 점이 8개가 있겠지.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해? 2로 나눠줘야 돼. 왜 나눠주냐? 내가 만약에 처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이렇게 이 점도 대각선을 긋고 이 점도 긋고 하다 보면 얘 차례도 오겠지. 그럼 얘에서 얘로 가는 대각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씩 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로 나눠줘요. 그래서 20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고등학생 버전은 너네가 8개에서 2개를 선택을 해줘야 돼. 대각선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점과 점을 연결한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 팔각형에 있는 변들은 대각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 그치? 이런 거는 대각선이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팔각형이면 변이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다. 그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결과는 똑같아. 20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가 54인 볼록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너네 대각선 총 개수 공식 중학교 때 외웠던 거 기억나나? 2분의 n-3. 그게 이거 쓴 거야. 뭐 이걸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이거 조합을 써서 하겠다. 그럼 N각형이면 점이 N개가 있겠지. 이 중에서 2개의 점을 연결하면 대각선이 나올 거야. 근데 변은 제외를 해줘야겠지. 그럼 N각형이면 변이 몇 개가 있냐? N개가 있을 거다. 이게 54가 돼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N을 뺀 게 5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은 10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8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돼. 그러면은 N-12에 N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N은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2각형일 때 대각선의 개수가 54개가 된다. 오늘도 교재 A 단계까지가 숙제로 나갈 거고 이따 프린트 줄 건데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 다음 시간부터 바로 하이매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순열조합 부분을 좀 레벨업도 하고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하이매스로 넘어갈 거냐, 이걸 좀 고민 중이긴 해. 근데 사실 어차피 순열조합은 기말고사 범위다 보니까 지금 뭐 3레벨을 찍든 어차피 기말고사 준비할 때 되면 너네가 다 휘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A단계까지 숙제로는 해오고, 그 다음에 숙제 오답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걸 가져와. 대신 만약에 나는 내가 실수한 거고 뭐 해서 봤더니 다 이해가 돼. 그러면은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매스 가져오면 돼. 알겠지? 일단 교재 A단계까지 풀어서 본인이 한번 채점하고 오답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딱히 없다. 그럼 안 가져와도 돼. 하이매스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 뭐? 이거 문제 2번? 예제 2번? 아니, 숙제. 이따 해줄게.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이메스 가져오면 되고, 하이메스 기존에 다니던 애들은 하 있잖아. 하. 원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온 학생들만 하이메스 하를 사오면 돼. 내가 그 책 보여줄게.